안녕하십니까. 마음 평온하신지요? HJ 심신건강의 HJ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시선공포라는 친구가 제 인생에 찾아왔고, 또 8년 동안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시선공포를 완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시선공포 앓고 계신 분들 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시선공포 없었을 때 참 좋았는데. 네, 저도 처음에 시선공포 생겼을 때 그 생각 계속 했어요. 시선공포 생기기 전에는 저는 활발하고 좀 외향적인 성격이었어요. 근데 경쟁심이랑 승부욕이 엄청 강했어요. 네, 그래서 남한테 절대 지는 게 없었어요. 절대적으로 이겨야 됐고, 네, 시선공포의 도화선이 됐던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최고의 대학교 이름을 딱 써붙여 놓은 다음에 내가 여기 간다. 네, 꼭 가고 만다. 라는 욕심을 내죠. 그때 이제 저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 자신을 묶어놓고 5시간 동안 못 움직이게 공부만 하게끔 새벽 2시까지 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고 4시간 이상 자면은 또 저 자신을 엄청 채찍질하고 너무 졸려오니까 커피를 타 먹어도 잠이 안 깨서 커피가루를 씹어 먹고 놀고 싶다,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주말에 올라오면 책상 위로 올라가게 해서 무릎 꿇혀놓고 장구채로 허벅지를 피멍들 때까지 때리고, 네, 정말 최고의 학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억눌리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엉키고 설키고, 또 제가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 우매한 사람들을 다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이상한 헛된 사상을 품으면서 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내가 옳다, 그걸 좋은 대학교에 가서 증명해 보이고야 말겠다, 이런 착각 속에서 이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2년 동안 공부하고 대입시험 끝자락 무렵에 제가 영어 과외를 이제 봤는데, 저는 전 과목 다 과외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과외는 친구가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영어를 조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엄청나서 저는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눈치를 계속 제가 이렇게 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눈치를 보고 제 눈치를 또 보는 거예요. 그 후로 다른 사람 눈치를 제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보면은 제 공부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해도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횡시, 딱 걸렸음. 자, 횡시 시작했어요. 횡시가 생기기 시작해서 어딜 가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할수록 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다행히도 2년 동안 공부를 잘 해와서, 예, 조금 지나서 이제 대입시험을 봐서 제가 원하던 제일 좋은 대학교, 제일 좋은 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합격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학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기분은 너무 좋은데 이 강박증이 생겼으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대학교를 붙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제가 잠깐 방학 동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막 다 저를 축하해 주는데 저는 축하받으면서 좋기도 하면서 이 이상한 정신병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시공이란 것도 몰랐죠. 시선공포증.
왜냐면은 그때 카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남의 눈치를 보는 하나의 이상한 증상이라고 혼자 나만 이런가 세상에? 정말 저만 이런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래도 일단 좋은 대학교에 붙었으니까 또 이제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생각에 시선 공포가 있어도 그냥 꾸역꾸역 지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이제 가가지고 1년 동안 이 시선 공포를 이겨보겠다고 심리학 서적을 읽으면서 심리학 수업도 들었어요. 교양 과목으로. 그러면서 막 극복해보려고 저 자신을 이렇게 노출하고 또 사람들한테 제 증상이 뭐라고 이렇게 말도 해보고 또 동아리도 많이 맡아가서 해보고 남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쪼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전공 과목을 소홀히 하니까 또 공부도 계속 뒷전으로 이게 또 엄청 거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인 거거든요. 칭화대학교 법학과여가지고 그래서 거기 경쟁도 엄청 심해서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공황장애도 생기고 횡시, 정시, 색시까지 생기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남들 앞에서 이제 발표도 절대 못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있어도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이렇게 쪼여오고 두렵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가 돼서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때 냉장고도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집에 있으면 혼자 있어야 되니까 TV도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잡지 보면은 그 잡지에 있는 사람의 눈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공부도 안 되고 수업 들으러 가야 되잖아요. 교수님이랑 아이 컨택도 안 될 뿐더러 옆에 있는 친구들 그 신경 쓰여서 여기가 다 마비가 돼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군대에 가야겠다. 그래서 휴학을 신청을 하고 군대 가서 싹 잊어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해병대를 지원했어요. 미쳤죠? 네. 남자라면 그래도 해병대를 가자. 욕심이 있어서 아빠가 또 해병대시고 그래서 해병대 지원을 해서 가게 됐는데 가면은 단순한 생활이잖아요. 군대는 사회생활보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생활을 하면 극복이 될 줄 알고 갔는데 이건 웬걸. 군대는 시공인한테 진짜 쥐약이더라고요. 제가 사약을 이게 따라 이렇게 마셨어요. 24시간 사람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훈련소에서. 오직 저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에서 똥 싸는 거. 그거 빼고는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훈련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상사가 없잖아요. 그 윗사람이. 근데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이제 해병대식 욕을 먹고 그냥 끝없는 욕. 그때 당시에 이제 구타가 안 됐으니까 이제 욕을 대신해가지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근무 서는데 2시간 동안 걔 내내 욕 먹고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눈치 보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눈치를 심하게 보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 끝장난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이 진짜 돌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근무를 서다가 또 욕을 계속 하니까 총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미쳤어요. 미쳐 날뛰니까 그때 당시에 저를 이제 사람들이 제압을 하고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정신병 약을 먹으면 그래도 극복이 가능한가 하면서 주는 거 열심히 계속 먹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복귀를 해보겠냐고 해서 복귀를 했는데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심사를 받고 제2국민역으로 나왔어요. 군대를. 그때 당시에 제가 공황장애 시선공포가 정말 너무 심해서 집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데 창문을 딱 이렇게 열면은 그 차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회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창문만 열어도 막 벌벌 떨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그냥 자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막 자살 시도도 한번 해봤고, 근데 두려워서 잘 못했고, 제가 지금 사는 게 엄청 힘든데, 이 자살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장애인까지 돼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지옥 중에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어디 아파트가 좋을까? 어떤 걸로 죽으면 좋을까? 막 이러면서. 와, 진짜 자살 생각하니까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지? 하면서 진짜 맨날 울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전화 있죠. 사랑의 전화인가? 그거 걸어가지고 막 진짜 펑펑 울면서, 그리고 끊고 나서도 계속 울고 한 20분 정도 멈췄다가 또 울고 또 울고. 저는 사람이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릴 수 있는지 몰랐어요. 흘려들려도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럼 상담을 받아봐라, 유명한 의사 없냐 이러면서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 의사 4분을 만나봤고, 심리상담사도 4분한테 이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시선공포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없었고, 제가 다짜고짜 가자마자 물어봐요. 시선공포 아세요? 몰라요. 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의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지도 않고 알약 딱 처방하고,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약은 제가 먹어봤으니까 이게 저를 고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심리 상담사도, 엄마도, 아빠도, 내 가족들, 그리고 이 의사들도 나를 고칠 수 없다. 그때는 의지가 정말 안 났지만 그래도 내 의지밖에 나를 살릴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서 제가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해요. 나는 왜 눈치를 보는가 라는 책. 그래서 그 저자가 쓴 책들 다 사다가 다 읽었는데, 이거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사랑을 못 받았다, 학대를 받았다, 아니면 뭐 그렇다. 그럼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를 더 원망하게 되고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책 읽어도 안 되네 해서 제가 원래 믿던 기독교에다가도 의지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고, 몰몬교도 가보고, 또 단월드 갔다가 단월드의 노코멘트, 그리고 그 마음 수련 거기 가가지고 마음 빼기 명상도 해보고, 종교적으로 접근해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극복 수기 방법 1, 책 미움받을 용기를 만나게 됩니다. 네. 미움받을 용기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네. 미움받을 용기 책을 읽고 희망을 찾았어요. 네. 이 책에 있는 대로 살면은 내가 이거를 100% 극복할진 몰라도 그래도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라는 게 생겨서, 그냥 믿져야 본전, 이거를 밀고 나가자 해서 그대로 이제 밀고 나가요. 네. 이제 좀 진취적인 분위기가 됐네요. 제가 과거 얘기를 하니까 침울해졌어요. 네. 그때를 제가 최대한 떠올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떠오르지도 않아요. 옛날 생각이라, 옛날 기억이라. 그리고 시선공포 카페를 제가 1년차 때 있죠. 그때 그 대학교 1년 마치고 군대 갈 때, 그때 시선공포 카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거기 모임에서도 만나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움받을 용기 책을 제가 읽고 감명을 받아서 매번 힘들 때마다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대학교에 복학을 하게 됐는데,
대학교에 복학을 해서 그 미움받을 용기대로 제가 살아갔어요. 그 저자가 쓴 책들을 다 읽은 다음에 이제 그대로 이제 하니까 시선공포가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조금 개선이 되는 거예요. 시선공포란 게 사실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폭발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개선할 점들이 많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 식습관 아니면은 생각하는 거, 관념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제 그 문제여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되면서 시선공포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시선공포가 어쩔 때는 사라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혼자 극복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방학 때 제가 좀 깝쳤어요. 네, 시선공포를 제가 치료를 했다. 그래서 시선공포 카페에 다시 가서 이제 사람들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선공포가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없어졌다 있었다가 시선공포가 70%고 없어진 상태가 30%.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시선공포인 사람들을 만나면 다시 물들더라고요. 불안하고. 그래서 다시 여기 시선공포 카페를 탈퇴를 하고 제가 혼자 또 이제 계속 하던 거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미움받을 용기를 읽고 관련 서적들도 다른 것들도 읽고 하면서 해나가니까 이제 점점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 그렇게 미움받을 용기를 2년 동안 15번을 읽고 그대로 계속 실행을 하니까 이제 명상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하면서 제가 명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그 다널드랑 마음빼기 명상 그런 거를 겪어보면서 이제 3뇌씩 이상한 종교단체의 명상이 뭔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좀 경험으로 생겼으니까 이제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로 그 탄탄하게 다져진 이론 베이스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명상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위파사나랑 사마타 명상을 알게 돼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하게 돼요. 그때는 이제 습관이 안 만들어진 상태니까 그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교 수업보다는 내가 내 시선공포 완치가 더 중요하다 해서 이 시선공포 하나 바라보고 이거 완치하는 거 바라보고 제가 공부가 안 돼도 과제를 못 내도 내가 오늘 할 수행은 해야 된다 해서 하루에 이제 명상을 몇 분씩 하는 걸 잡아놓고 명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명상을 하면은 몸에 있는 이 느낌을 느끼고 호흡에 집중하고 하면 내 자신한테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내 몸이 엄청 긴장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혈이 다 막혀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기혈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가 동아리에 들어가서 요가를 하게 됐고요. 맞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미움받을 용기 알기 전에 제가 했던 게 있어요. 감사일기. 네, 감사일기를 꾸준하게 써야 돼요. 이것도 제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이렇게 그냥 탁 들으시면은 저거 하면 되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또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은 우리의 그 뇌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왜 시선공포를 고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일기를 제일 먼저 썼고 꾸준하게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그리고 그 관련 서적들 철학 서적들 그리고 스님들이 쓴 책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이 이제 명상 제대로 된 명상 네 사마타랑 위파사나 그리고 이 굳어있는 몸을 풀기 위해서 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igher Self라는 알렉스 코치가 하는 에너지업,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또 하게 됐죠. 그렇게 쭉 해나가니까 에너지도 막 차고, 내 주변 그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고, 주변에 있던 부정적인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좋은 친구들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도 시선공포가 완치가 되진 않았어요. 저랑 친한 친구가 옆에 있으면은 신경이 안 쓰이는데, 모르는 사람이 여기 딱 오면 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마주치는 것도 좀 친근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랑 트러블이 좀 있거나 그러면 눈이 또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만족했어요. 그래도 뭐 완전히 나은 건 아니어도 이 정도면 살만하니까.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돌아갈 때는 이 눈치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치료가 80%, 시선공포가 20%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좀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선공포를 평생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마음을 아예 체념을 하고, 그냥 와도 네가 또 왔구나 하면서 냅뒀어요. 그냥 제 매일매일 하는 명상이랑 108배랑 그 감사얘기랑 또 그런 이 요가 수행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서 했는데, 웬걸? 네, 그렇게 체념을 하고 6개월 만에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한국 와서 아예 없어졌어요. 그렇게 1년을 더 보내니까 이제는 한국 왔을 때는 120% 완치돼서 온 건데, 지금은 200% 완치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프 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옛날에 시공일 때가 기억이 날 텐데, 그래도 저는 시선공포의 느낌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잊어버렸어요, 시선공포를. 다시 그거를 누가 떠올리라고 해서 지금 그거를 다시 눈치를 봐봐 해도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상태가 돼서 이제 시선공포 카페에서 시선공포를 앓고 계신 많은 분들, 또 시선공포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 왜냐면 카페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저처럼 극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6년 전에 만난 그 분도 시선공포를 30년? 25년? 30년 정도 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앓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탁 커트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알았는데 답이 없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렇게 절망에 빠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산 증인으로서 이거는 정말 100% 치유가 가능하고 아예 없앨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 또 제가 지금 모든 방법을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방법들을 어떻게 하고 그 방법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저를 이제 계속 따라오시면서 함께 치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건이 되면 1대1 개인 상담이랑 또 단체 상담이랑 또 명상도 가르쳐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선공포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또 올리는 영상 잘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평온하길 간절히 기도해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